그 중증예상센터 지원 예산 관련인데 24년에 8억 8천에서 25년 정부 예산안 심사하면서 삭감이 됐다. 이런 얘기죠. 네. 정부 제출할 때. 지금 25년 의료 분야 원래 지원 예산이 의료 인력 양성, 환경 개선 등 의료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부 예산 매년 2조 그리고 건강 보험 재정에서 2조 그래서 앞으로 5년간 매년 2조씩 각 10조 총 20조 원 투입하게 네. 그렇게 되어 있죠. 재정학 때.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의료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2조 원이나 정액하는 그 예산을 구상을 밝히면서 왜 이 8억 8천 되는 이 예산 중증 외상센터 지원 예산을 왜 반영을 못했는지 이거는 10중 8구 아마 실무적으로 설명이 부족했거나 실무적으로 점검하면서 거기에 대한 판단이 부족했을 가능성이 있다. 네. 동의합니까? 예, 동의합니다. 복지부 책임 의식 느낍니까? 예. 자,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정부에 수없이 많은 2만 개 이상의 사업 예산이 오면은 국회에서 상당 부분은 정부가 성실히 철저히 점검해서 오기도 하지만은 일부는 당시 상황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 변화에 의해서 부족한 부분은 국회에서 심의 과정을 통해서 증액 감액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지금 8억 8천 살리는 그런 의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이 쭉 논의되고 예결위에서도 차질 없이 논의가 됐는데 11월 29일 갑자기 민주당에서 당시에 태도를 돌려내서 정액 감액에 관한 많은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 정액 필요 없다. 그리고 감액을 일방적으로 몇 개 사업을 해서 감액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11월 29일 작년 사상 초유의 야당 다수당 단독으로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던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필요한 예산들이 정감액 예산들이 국회에서 최종 조정이 되지 못하고 삭감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 많은 의원님께서 애정을 가지고 또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적했던 바로 중증외상센터 지원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마 이제 문제인식은 여기 국회도 같이 있고 정부에서도 같은 문제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은 이 부분에 관해서 충분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검토를 잘하고 또 실무 단계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돼서 정부에서 제대로 된 예산 반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장관님. 우리가 연금 개혁을 하자는 것은 지금 이대로 가면은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재정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세대 간 형평성 등 때문에 개혁을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약 20여 년 전부터 28년까지 소득 대체율 40%를 어렵게 해서 일관되게 지금 지속해오고 있는데 우리가 개혁을 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상태로도 안 되니 더 내고 최소한 받는 거는 정해진 대로 받아야 된다. 사실은 더 내고 덜 받아야 되는데 그거에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더 내고 그리고 기왕에 한 20여 년간 약속해온 대로 정해진 대로 더 받자. 정해진 대로 받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의 개혁 논의는 특히 정치권에서는 더 내고 더 받자. 아니다. 더 받자. 이런 논의를 하면 안 된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도 위배되고 청년 미래 세대한테 죄를 짓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고 재정에 지금 우리가 보험료율, 소득 대체율을 13에서 40% 그리고 13, 45 여기에서 이제 정치권에서 논의가 있었는데 이것이 기금 소진 연도는 이 어떠한 안에도 대체적으로 1 내지 2년 차이밖에 되지는 않지만은 이게 악의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재정을 개혁한다고 할 때 70년 시계를 두고 보면은 2090년 쪽으로 가면은 우리가 어떠한 소득 대체율을 갖느냐에 따라서 40%냐 45%냐에 따라서 그 재정 수지 적자 누계 규모가 약 4천조 가까이 차이 난다.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1, 2년의 이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춘다 안 낮춘다 그렇게 큰 차이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시간으로 보면 누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서 엄청난 수지 적자 그리고 또는 그 개선의 문제가 나타난다.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관여하는 사람들이 전부 유의를 해야 된다. 이 부분에 관해서
기왕의 연금 개혁을 담당하는 우리 장관님을 비롯해서 좀 강한 의지를 갖고 차제에 우리 미래 세대들한테, 청년 세대들한테 그야말로 그들한테 조금 이해가 그나마 조금 더 될 수 있는 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도 이 개혁 시점이 빠를수록 좋기 때문에 저희들도 박차를 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관해서 입장을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지금 논의가 있는데, 금년에 지난해에 확정한 이 인원을 가지고 대학 정원을 정하는 데는 또 사회적 논란이 굉장히 있을 수 있다. 빨리 추계위를 법제화하고 그것이 최소한 국회 내에서 빨리 마무리가 돼서 3월경에는 그 틀 속에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그에 관한 논의를 좀 해서 아까 4월까지 정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최소한 지난해와 같은 그 불신, 대립, 갈등 구조는 새로운 국회에서 만든 추계위 이 법제화된 틀 안에서 논의를 해서 거기서 좀 녹여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법제화 논의도 더 박차를 가해야 되고 거기에 관한 사전 준비도 법관에서 미리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단히. 예. 연금 개혁에 있어서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둬야 된다는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동 안정 장치에 또 제안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 논의 과정에서 그 지속 가능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급 추계위원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의료계에서도 증원 자체가 안 된다는 분도 있으시지만은 좀 제대로 된 그 근거를 가지고 증원을 하자, 그러면은 수용하겠다는 분도 있기 때문에 빨리 이게 법제화돼서 토의가 되고 그러면은 저는 충분히 2026년도 정원도 이 수급 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연금 개혁과 의료 개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의료 수급 추계,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